네, 안녕하세요. 알파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세현 기자입니다. 기자님하고 저희가 또 각별한 사이잖아요. 엄청 네, 각별한 그래서 저희가 각별하게 저희끼리 되게 사랑을 많이 했었어요. 이런 우리끼리 대화하는 것들을 컨텐츠로 담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처음 들은 얘기시구나. 네, 기자님께서 뭐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루신문에서 사회나 재계 약간 이쪽을 전반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는 정소영이라고 합니다. 아니, 약간 목소리 톤이나 느낌 자체가 아나운서를 준비하셨던 게 아닌가. 비결이 있나요? 실제로 아나운서 준비를 했었고요. 아니, 워낙에 너무 자연스럽게 잘하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취재한 것 중에 부동산 중에 완전 이슈인 게 하나 있다라고 얘기 들었는데 어떤 게 있죠? 서울시에서 핫한 동네가 있다고 하면 생각나신 분? 요즘 사실 부동산이 굉장히 침체인데 진짜요? 그런데 제가 진짜 핫한 네. 기사를 저도 봤거든요. 바로 이틀 전에 나왔던 거잖아요. 바로 이 한남 뉴타운 관련된 거고요. 네. 특히 이 중에서도 한남 제2구역 재개발에 대한 예약입니다. 최근에 시공사로 대우건설이 선정이 됐는데요. 이 수주전 자체가 네. 너무 치열해가지고 이목을 좀 집중을 했었어요. 66표 차이였다면서요? 66표 네. 제 간발의 차이였고 롯데건설도 대우건설의 수주를 좀 차지하기 위해서 이기기 네. 위해서 정말 많은 사업 조건을 내걸었는데요. 사실은 대우건설이 그에 더한 사업 조건을 내걸면서 결국에는 간략한 투표차로 이기게 됐습니다. 조합원들끼리 또 그거 많거든요. 뒤로 들어오는 것도 많고 앞으로 그렇죠, 들어오는 그렇죠. 것도 있고 뭐 맞아요. 롯데파하고 또 네. 대우파가 나뉘었을 거 아니에요? 네, 안 그래도 네. 지금 이번에 시공사 선정이 되고 나서 이 조합원 갈등에 대한 우려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원래 네. 보통은 압도적으로 어디가 이기는데 맞아요. 저는 또 조금 의외라고 생각하는 게 네. 이제 롯데캐슬을 이어가지고 르웰이라는 브랜드가 생겼어요. 그렇죠. 롯데도 뭔가 캐주얼하고 이렇게 좀 담백한 아파트를 잘 만드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근데 대우는 요즘에 뭐 네. 톡 튀는 브랜드가 없지 않나요? 성장성에서는 조금 약진이다라는 생각이 있지만 대우건설이 지난해 중흥그룹에 인수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현금성 자산이 사실상 조금 높게 뛰는 거는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대우건설이 이렇게 파격적인 사업 조건을 내걸었던 건 현금성 자산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긴 합니다. 오히려 사실 롯데 같은 경우 요즘 현금적으로 약간 쉽지 않다라는 맞아요. 얘기 들었는데 네. 거기서 대우건설로 약간 된 것 같고 그렇죠. 보통 3구역 같은 경우는 현대에서 DH로 2구역은 이제 대우에서 한다. 여기 오늘 조사해 오신 걸 보니까 아니 사업 조건들이 너무 까다로워요. 사업비 전체 조달도 하고 조합원 이주비 LTV 150%. 150%. 사실 롯데건설은 140%를 내걸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대우가 다시 발표했어요. 최저 이주비도 세대당 10억 원이고요. 네, 그리고 이주비 상환도 1년 유예에다가 아파트 조경 모두 10년 하자 보증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제가 이런 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네. 진짜 좋은 동네가 이게 한남동이니까 이런 조건이 걸린 거야. 그만큼 여기가 금싸라기 땅이고 사실 한남동 저는 뉴타운이 기대가 되는 게 이 구역이 이태 남쪽에 보면 앤틱 가구거리라고 있어요. 그쪽 거리인데 거기도 사실 이주나 명도나 이런 데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할 거예요. 네. 3구역 같은 경우는 뭐 25년, 26년 뭐 이렇게 준비가 될 거다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이 구역 같은 경우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여기가 사실 서울에서 가장 금싸라기 땅 중에 하나고 또 여기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하면 밑으로는 한강이요 위로는 남산이요. 그렇죠. 이 한강뷰가 뭐가 진짜 좋은지 아세요? 강남에서 강북을 보는 것보다 강북에서 강남 보는 게 좋아요 훨씬. 그래서 트리너제 한강뷰가 좋은 거고 그렇다 보니까 한남동 같은 경우는 저는 장기적으로 변화할 때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 사실 근데 이번에 좀 대우건설이 과제가 있다는 얘기들이 팽배합니다. 네. 왜냐면은 시공사 선정이 됐어요. 일단은 무조건 이 사업 조건 본인들이 현금성 자산을 많이 이제 축적을 해놨기 때문에 사업 조건이 좀 무리가 아닐 수는 있겠다 하지만 그래도 수익성 부분에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서울의 남산에 대해서 경관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 고도 제한이 있어요. 그게 90m예요. 30층이네요. 네, 거의 네. 그 정도 되는데 하지만 이거를 서울시를 설득을 하겠다고 풀어버리겠다. 네. 네. 그렇게 롯데타워를 만들어버리는 거 아닌가요? 이게 또 지금 서울시에서도 되게 애매한 게 서울시에서 2040 서울시 이제 기본 계획 이런 도시 계획 조성에 관해서 네. 발표를 내놓은 게 있는데 서울시 스카이라인을 다듬겠다 하면서 고도 제한을 풀겠다는 식의 약간의 어떠한 계획을 한번 내포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우건설은 이거를 지금 토대로 고도 제한을 우리가 풀어보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 또 상황이고요. 사실 고도 제한이 되게 중요한 게 용마 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 층수 제한 때문에 엄청 얘기가 많았어요. 그런 거를 좀 감안해서 볼 때 아파트에서는 또 그만큼 얼마나 높이가 중요한가라는 걸 또 다시 파악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살짝 말했지만 조합원 갈등 문제도 네. 해결해야 될 산이 아닌가 네, 싶습니다. 오늘 PD 수첩 같이 네. 저희 알파카도 이제 가볍지 않고 이렇게 무거운 주제를 다룰 수 있다는 걸 저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아, 네.
지금 이 구역이 사실 이렇게 핫하다 보니까 네. 이 구역에 이제 투자하려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실제로 제 주변에도 이 구역에다가 묻어놓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사실 이번에 계획하고 나서 저한테 많이 물어봤었어요. 더 자세하게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그런 분들은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왜냐하면 이게 재개발이라는 게 말하는 게 참 어려운 게 지금 이렇게 선정은 되는데 경쟁력이 잘 달릴지도 몰라요. 사실 어떤 변수가 어떻게 생길지 모르고 실제로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가 올랐다가 지금 쭉 떨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건설사에서 들어가는 게 도박이거든요. 최근에 거의 도산하려고 하는 건설사가 그렇게 많다면서요. 구도설에 나오는 건설사들도 좀 있고요. 네. 대우건설이 왜 더 그러냐면 사실 재개발 사업은 아시다시피 속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고도 제한이 걸리거나 이렇게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여기서 재개발 사업 속도가 늦어지면 이조차도 좀 대우건설에 이미지 타격이 있지 않냐. 또 시작을 하면 또 거기다 금융에 대해서 아, 비용도 맞아요. 있고 특히 요즘 막 PF 대출 막 10%씩 나온다고 하는데 네네. 굉장히 좀 사실 건설 경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맞아요. 과연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지 네. 앞으로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저희가 또 다음 주제로 되게 궁금했던 게 부동산을 접하는 사람들이 저희처럼 유튜브를 접하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반면에 기사를 또 가지고 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사들의 그런 소스들은 과연 어디서 갖고 온지 궁금할 때가 있거든요.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 전문가들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의식주, 인간에게 굉장히 필요한 네. 요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서 사실 부동산 얘기 많이 들어와요. 투자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안전하게 부동산 전문 변호사분들도 계세요. 이런 변호사분들을 통해서 얘기를 듣는 경우들도 좀 있고요. 정보원 분들 중에서도 뭐 투자 이야기 나오다가 간단하게 얘기를 했던 걸 알아보다 보면서 아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라고 저희 스스로 좀 깨닫는 부분들도 있고요. 다양하게 좀 쓸 수를 얻는다고 말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사실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을 기사로 낼 때가 있잖아요. 아, 그거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되겠나요? 이거는 약간 언론사 재량 같아요. 언론사 재량. 왜냐하면 기자들이 기사를 낼 때 단순히 기사를 저희가 바로 등록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이제 데스크가 판단을 해야죠. 이게 정확한 정보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는데 만약에 좀 데스크가 너무 사람들의 여론만 이끌려고 한다. 그런 분들은 틀린 정보를 가끔 그렇게 좀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제대로 된 데스크라면 정확히 이게 정보 출처가 됐는지 기자한테 물어보고 또 본인이 확인하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리고 요즘 굉장히 독자분들이 똑똑하세요. 기사를 보고 틀리면 이메일로 와요. 험한 경우 욕도 보기도 하고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제가 또 진짜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제가 어릴 때부터 신문을 정말 많이 읽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9시에 자고 6시에 일어났거든요. 6시에 일어나서 뭐 했냐면 아침에 오늘 신문을 봤어요. 지금도 저는 아침형이긴 한데 아시잖아요, 맞죠? 12시가 되면은 전원이 꺼지죠. 저도 모르게 막 그게 되게 잘 돼요, 제가. 근데 그때 되게 좋아했던 거는 사실 스포츠 신문을 좋아했어요. 일간 스포츠, 네. 스포츠 조선 여러 가지 신문을 봤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때 거기에 나왔던 기사들이 자극적인 기사 제목이 되게 많았어요. 그거 내가 볼 때는 자극적인 걸 내는 이유가 조회수를 내려면 뭐 기자들한테 무슨 뭔가가 있나? 뭐 연예부 기자나 스포츠 기자나 네. 사회부 기자나 정치부 기자, 특히 정치부 기자도 요즘 엄청 자극적으로 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뭔가 기자들한테 되게 뭐 이로운 점이나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내는 거고요. 이것도 근데 언론사마다 달라요. 일단은 제목을 재밌게 뽑는 것도 능력이라고 생각은 해요. 어떤 사람을 인신공격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같은 내용을 뽑아도 좀 재밌게, 그러니까 이 문구를 누가 더 눈에 띄게 그리고 읽었을 때 라고 독자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거 저는 이것도 되게 능력이라고 보는데 회사에서도 노력을 하고 모든 언론사도 노력을 할 거예요. 근데 사건 사고 중에서도 조금 슬픈 내용이거나 뭐 성범죄 이런 거를 조금 자극적으로 하는 거는 언론 윤리에 맞지 않아서 그런 거는 너무 자극적이다 싶으면 연중이나 이런 데서 메일이 올 때가 있어요. 회사 재량이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개선을 해 나가는데 간혹 연예 뉴스 같은 경우는 제가 봐도 좀 눈살이 찌푸려지는 경우들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좀 아슬아슬. 깜짝 놀랐다. 네, 깜짝. 드레스가 헉! 막 이런 거. 저도 클릭을 하고 있더라고요. 놀랍잖아요. 근데 네. 이게 만약에 저희가 그 해당 연예인이라고 하면 조금 이건 불쾌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죠. 그런 점들은 이제 바꿔 나가야 된다는 목소리는 나오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 일부 연예 매체나 기자들은 아직은 조금 자극적으로 그럼 그렇게 경우들이 조회수가 있더라고요. 높으면 뭐 좋아요? 회사가 좋죠. 회사가 좋아요? 광고료도 그렇고 들어오는 유입이 많아져요. 요즘은 예전처럼 신문을 보진 않고 네. 전부 다 네이버 뉴스를 보잖아요. 맞아요. 이걸 우리가 트래픽이라고 그래요.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언론사에서는 좀 중요하죠. 음. 근데 이거를 언론 윤리에 지키지 않고 진행하는 언론사는 동종업계 사람들로서는 조금 눈살이 찌푸려진다. 그리고 오늘 아까 전에 또 환율 관련된 얘기도 했었는데 최근에 제가 일본 갔다 왔잖아요. 일본 부동산에 대해서 요즘에 좀 봤던 게 있어요. 환율이 네. 일본이 940원 이하까지 줄었거든요. 지금 일본 가면 한 되게 싸요. 그래서 재밌는 게 일본에 갔더니 부동산 이제 사람들하고 만나보고 커뮤니케이션 했더니 일본 부동산이 요즘 핫하대요.
일본 부동산이 안 올랐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네네. 요즘에 되게 사기 좋다. 금리도 맞아. 일본은 금리도 아직도 금리가 엄청 낮아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 채널을 보는 많은 부동산 관심 있는 분 있으면 기침하지 마시고 일본 부동산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네. 좋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또 정소영 기자님한테 좋은 또 기사 방향이나 정보들이 또 제공해 주실 분들이 있으면 이 아래 나갈 거거든요. 네. 어떤 네. 정보 좋아하시나요? 저는 이제 주간지에서 현재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정해진 출입은 없어요. 그래서 다양한 제보거리 있으면 다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밑으로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네, 주간지에 보면 20페이지, 30페이지나 40페이지잖아요. 거기 보면 되게 자극적인 기사가 많은 게 있어요. 거기에 꼭 야한 것들이 많았어요. 아 예전에 약간 그래서 뒷면을 먼저 본다고. 지하철 같은 데 가면 버려져 있어요. 네, 그냥 이거는 여담으로 그냥 네. 추억이었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또 우리 정소영 기자님께서 좋은 촬영 또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네. 기자님한테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다음번에 또 초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 안녕.